네, 국제 코치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강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도 출출 오고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현재 코칭을 배우고 있거나 코칭을 하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손 들이시고 네, 코칭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코칭을 받아본 적도 없다. 예, 경험 없으신 분, 네, 좋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이제 코칭을 한 번도 배워보거나 또는 이제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조금 눈높이를 좀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프로 코치로서 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한 방법들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처음 이제 접하신 분들 있으니까 코칭이 뭔지 조금 맛배기를 보여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칭이 뭘까? 예. 잭 웰치라는 잘 아시는 분들 있죠? 지휘의 전 회장. 미래는 코치가 아닌 사람은 승진을 못할 것이다. 코칭 관리자가 표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지도 벌써 몇십 년이 됐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그런 시대가 됐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칭은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질문하고 경청해주고 그리고 들은 걸 바탕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드립니다. 이런 거 맞습니까? 이렇게 반영을 해드리고 그죠? 그리고 뭔가 대화가 그냥 일상적인 대화 같지는 않아요. 뭔가 좀 진행하는 게 뭔가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해, 그죠? 뭐 싹싹싹 하다 보니까 뭐가 좀 나오잖아, 그죠? 예. 짧은 시간이지만 뭔가 이 문제 중심이 아니라 해결 중심이라는 것을 좀 느끼셨을 거예요. 예. 보통 대화를 하면 어쩌다 이래 됐어, 너 뭐 해봤냐, 뭐 이런 거 주로 하잖아요. 예. 근데 대화를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뭘 하면은 좀 더 전진할 수 있을지, 잘 되면 어떤 모습이 될지,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코칭을 거울, 산파, 택시 기사로 비유를 합니다. 거울은 우리가 얼굴에 뭐 묻었을 때 자기는 잘 모르지만 거울 보면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코칭을 받으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내 강점이 이런 강점이 있었네. 이런 걸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알게 된다. 네. 두 번째, 산파. 애는 누가 나요? 모가 나죠. 산파가 하는 일은 힘줘! 조금만 더! 이렇게 촉진하는, 지지격려, 응원,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촉진을 하죠. 생각을, 아이디어를 자꾸 끄집어낼 수 있도록. 네. 세 번째, 택시기사. 우리가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가 뭐라고 물어봐요? 어디로 모실까요? 이렇게 목적지, 목표를 물어보죠. 네. 저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요즘 해결하고 싶거나 이루고 싶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목표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택시 기사한테 제가 이제 삼성역 사거리에서 63빌딩 갑시다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열쇠 줄 테니까 알아서 가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 타시죠 하고 목적지까지 같이 가죠. 네, 그래서 코치는 고객이 원하는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목표를 이룰 때까지 옆에서 같이 동행해 주는 거.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같이 동행해 주는 거. 계속 지지 격려 응원하면서 이게 이제 코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칭을 이렇게 적용을 해봤더니 ICF 국제코치연맹의 조사 자료인데요. 고객들한테 조사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높아지고 관계회복, 소통능력, 대인관계, 일의 성취, 삶과 일의 균형, 건강 이런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다라고 가장 많이 답변을 했고요. 코칭을 하면 리더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조직의 효과 발휘가 올라가고 직원 만족도 올라가고 이직률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교육만 하면 생산성이 22% 올라가는데 코칭을 함께하면 생산성이 88% 즉 4배 더 올라가더라. 이런 연구조사도 있고요. 포춘 100대 기업에 임원 코칭 적용을 했더니 투입 대비 효과 ROI 1825% 나오더라. 그러니까 저한테 100만원 내고 코칭 받으면 1825만원씩 효과 본다는 얘기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385에서 1825%까지 넷 ROI
이렇게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여태까지 다른 접근법보다 코칭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렇죠.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이제 구글이죠. 애플은 잡스 행님이 돌아가신 통에 요즘 시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에릭 슈미츠 회장이 이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당신이 여태까지 받았던 어드바이스 조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 물어봤더니 유니더 코치, 당신 코치가 필요해요. 코치 받아봐.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뭐 코치라고? 내가 이 분야에 잘 나가는 CEO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코칭을 받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코칭을 받아보니 모든 유명한 선수나 연주자에게는 코치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결코 잘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는 것처럼 자기를 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코치는 정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자, 이분을 코칭한 분이 바로 이제 빌 캠벨이라는 분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원래 컬럼비아대 미식 축구팀 코치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 코치가 되신 분이에요. 사업도 하시고 창업도 하고 사업도 해봤는데 별로 뾰족하게 빛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잘했던 거는 인재를 알아보고 코칭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하신 거죠. 자, 이분은 이제 실리콘밸리 코치라고도 또 불리는데 이분이 또 코칭했던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상대하기 힘든데 이 까칠한 스티브 잡스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빌 캠빌이라는 코치와 함께 코칭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릭 슈미츠 회장이 코칭을 받게 된 계기가 바로 기존의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 세리게이 브린 이런 창업자들하고는 뭔가 문화도 다르고 서로 갈등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 게 코칭 받아봐 이렇게 해서 코칭을 받았다는 겁니다. 애플이 얼마 전에 이제 이 빌 캠벨이 돌아가시고 나서 공식 성명을 보냈고요. 슈미트 회장도 캠벨이 없었다면 구글이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 와서 이 코칭이 각광받는 이유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획일화된 시대, 깜장 고무신, 전부 다 깜장 고무신 신던 시대였죠. 지금은 운동화 가게 가시면 정말 별의별 운동화가 다 있습니다. 끈 달린 거, 돌리는 거, 뭐 찍찍이 붙이는 거, 뭐 색깔도 알록달록 형광색에다가, 그죠? 느린 변화에서 빠른 변화.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대장쟁이라 하면 손자 때까지 그 기술 그대로 물려받아도 생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자기 자신만 하더라도 직업이 몇 번 바뀌는 시대입니다. 저도 십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코치로서 먹고 살지 상상도 못했죠. 이런 직업이 있는 줄도 몰랐고요. 그죠? 제가 이제 프로코치로 활동한 지 작년까지 만 10년 됐고요. 기업 강의를 한 지는 이제 만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만 10년 동안에 프로코치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지금보다도 더 모르는 국내 이제 불모지였기 때문에 참 과연 이게 코칭이라는 것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 세계 동향 조사를 많이 했어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 선진국에서는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 추세를 보고 우리도 10년 뒤면은 코칭이 좀 더 확산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겠구나를 제가 이제 예견을 하고 10년 전에 아파트 담보 잡혀가지고 카드 빚내서 5천만 원 아파트 담보 잡혀가지고 빚내가지고 코칭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코칭 공부에 몰입을 하면은 벌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5천만 원 빚내서 시작했죠. 근데 하다 보니까 억대의 돈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사실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광수 원장님하고 저하고 국제 코치 연합을 만든 겁니다. 쉽게 좀 더 빨리 코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는 맨땅에 헤딩하면서 배웠거든요. 생돈 막 팍팍 들어가면서 해외에 나가서 뭐 배우기도 하고 해외 마스터 코치 모셔다가 동시통역으로 배우기도 하고 제가 이제 애리조나의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입문 코칭 과정 갔을 때 진짜 비싼 돈 들여가지고 미국행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그죠? 갔어요. 이틀 동안 뭐 배웠는지 아십니까? 질문 6개 배웠어요. 질문 6개.
제가 이제 영어가 짧아가지고 영어 공부 안 셈치고 그냥 배웠으니까 망정이지. 예. 제가 이제 국제인증과정 몇 개씩 한 사람인데 가가지고 질문 6개 이틀 동안 배워보세요. 얼마나 돈 아까운가. 예. 그래도 이제 이틀쯤 하니까 미국 사람 제가 코칭하게 되더라고요. 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직관적으로 질문 던졌더니 코칭이 돼요. 제가 비전을 느낀 게 해외도 내가 코칭으로 영어로 코칭을 못 받아도 영어로 코칭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들었어요. 코칭 다 하고 나니까 저는 무슨 내용으로 코칭했는지 지금도 모르는데 코칭 받은 사람 코칭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 나한테 코칭 받으면 very safe, 매우 안전하다. 왜냐? 당신이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염려가 전혀 없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맞다, 당신 말이 맞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각지에 어디를 가든지 그 나라 말로 핵심적인 질문 한 20-30개 정도만 딱 잘 정리를 해두고 연습을 하면 어느 나라 가든지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네. 자, 뭐 좀 옆으로 가는데요. 이렇게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특히나 work hard, 열심히만 일하면 되던 시대에서 work smart, 지혜롭게 일해야 되는 시대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컴베이블트에서 2시간 서 있으면 2시간 일한 만큼의 물품이 나와요. 근데 지금 컴퓨터 앞에 2시간 앉아있다고 꼭 2시간 한 일 뭔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후기 정보화 시대로 넘어갑니다. 2차 산업, 2차 정보화 혁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이 1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우리의 육체 노동이 자동화됐다면 이제는 정신 노동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기업체에서도 그냥 조금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 영역 이런 것들은 다 자동화돼 버리기 때문에 특히나 약사 처방전 나온 대로 약 골라주면 되잖아요. 이거 자동화 되게 쉬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미 지금 뭐 뉴욕이나 주요 이런 증권가이쪽에서도 보면은 예측 이런 것들 또 투자 이런 것들도 지금 컴퓨터가 막 하고 있죠. 인공지능이 하고 있고. 자, 그런 식으로 자꾸 바뀌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이 기계화할 수 없는 부분의 일이 필요하게 되고 또 그런 부분의 생산성이나 창의성이 나오려면 옛날 방식으로 리더가 지시 명령만 해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죠. 자, 우리 아랫사람 부하 직원한테 지시, 명령, 답을 가르쳐주고 시킨 대로 해 하면은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진다. 그렇죠. 점점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오히려 생각하면 윗사람한테 욕 얻어먹어요. 김 과장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님. 하여튼 김 과장이 이게 문제야. 이랬는데 이래 됐어? 저기 김 부장 어떻게 생각하나? 예, 이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이나 부장이나 똑같구만. 이렇게 이제 욕을 들어먹으니까 다음에 얘기 물어봐도 얘기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질까요? 그것은 질문을 하고 경청을 해줘야 되는 거죠. 바로 코칭 대화를 해줄 때 구성원들의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답이 없는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기존의 답이 적용되지 않는 시대, 한 번도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과거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과거의 답이 이제는 앞으로 답이 아닌 시대라는 거죠. 저희도 자랄 때 다 부모님이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거 되라, 약사 되라 이랬어요. 그렇죠? 요즘 변호사들이 누구와 경쟁하느냐? 공인중개사들하고 경쟁합니다. 밖으로 싸움하고 있죠. 네. 월급쟁이 의사도 많고요. 의사 이제 개업했다가 말아먹고 빚만 잔뜩 짊어지고 있는 의사도 잔뜩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코치라는 말은 원래 이제 옛날에 헝가리 지방의 15세기에 헝가리 지역에서 말 4마리를 끄는 고급 마차가 등장했는데 이 지역 이름이 코치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온 마차라고 해서 코치로 불렸고요. 그것이 전 유럽으로 퍼지면서 영국으로 건너가면서 COACH라는 스펠링의 코치라는 명칭이 붙게 됐습니다. 근데 이 코칭 기법 자체는 아주 오래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코칭 기법은 성인들이 주로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라든지 특히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이제 직접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제자들이 스스로 자꾸 깨우칠 수 있도록 생각하도록 질문을 하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내려와 가지고 티모시 골웨이라든지 다양한 그 근대의 코칭을 개발하는 분들의 공론으로 코칭 기법이 개발이 됐고, 그러다가 현대의 다양한 정신적인 영역에서의 발전, 특히 심리학 또 뇌과학 이런 것들의 발전들이 코칭을 좀 더 풍성하게 함으로써 현대 코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현대 코칭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머스 레너드라는 분이고요. ICF 국제코치연맹과 IAC 국제코치협회를 설립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 처음으로 직업으로서의 코치, 제 직업이 코치입니다. 이 표시가 되시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코칭 기법을 써도 코치라고 써붙이지 않았다는 거죠. 대표적인 그 코치 중에 한 명이 피터 드러커라는 분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고객들한테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했어요. 답을 내는 거는 당신의 잡이고 내가 하는 잡은 질문하는 것이 내 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분이 특히 코칭을 한 대표적인 분이 제일 처음에 나왔던 제겔 지회장이죠. 제겔 지회장이 GE의 이제 회장이 된 다음에 그 GE를 제대로 이끄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코치입니다. 자, 그럼 프로 코치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나? 비전 있나? 코칭은 크게 이제 주제 영역에 따라서 비즈니스 코칭, 라이프 코칭으로 나누고 돈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기업 코칭, 개인 코칭 이렇게도 나눕니다. 또 다양하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만, ICF 통계를 보면요, ICF의 회원들은 이제 북미 지역이 48%고요. 유럽의 이제 그 협회들은 물론 또 유럽이 많습니다. 코칭의 선진국은 영국, 그 다음에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미국 이런 데들이 좀 선진국이고요. 아태 지역에서는 이제 호주, 싱가포르 이런 데들이 좀 선진국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미래학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봐요. 그런 미래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그리고 좀 참고를 하면 자기의 일이 어떻게 될지도 좀 감안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미래학자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좀 강의도 듣고 또 책도 보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시아 미래경제연구소의 소장님이 쓰신 책인데요. 앞으로 이제 팍스 아시아나 시대에서 미국 중심의 시대에서 유럽, 미국 중심의 시대에서 아시아 중심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요번에 이제 저희가 유광석 원장님하고 또 강종호 대표님하고 같이 라오스, 필리핀 갔다 왔는데 라오스, 특히 라오스 비엔티엔 일대에 새로운 신도시가 엄청난 신도시가 설립이 건설 공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중국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권의 개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직접 또 눈으로 보고 왔는데요. 자, 그리고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고 있죠. 그다음에 가상 세계로 점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뇌 자동화 시대로 현노 동력의 10에서 20%만 있으면은 다 해결될 시대라는 거예요. 감성을 디자인하고 꿈과 가치를 갈망하고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성장 욕구, 즉 자아 실현의 욕구가 점점 증가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럼 자아 실현을 하려면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자아를 찾아야 자아 실현도 하죠. 즉 자아를 찾는다는 게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뭐 잘할 수 있는데 앞으로 뭐 하면 좋지? 이런 걸 찾아야 또 자아 실현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코치가 하는 거죠. 자,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는 지식 생산 능력, 뭐 등등등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자, 이 책에 있는 지식 생산 능력, 네트워크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을 쭉 세부적인 항목들을 제가 코칭과 무슨 연관성이 있나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코칭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게 한 7가지,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 6가지, 전혀 별로 관련이 없는 거, 여기 한두 가지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칭을 받거나 코칭을 배우면 미래에 뭔가 인재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기 자녀들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학교 공부도 좋지만 가능한 한 빨리 코칭을 배우도록 하시면은 자녀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도 커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인재가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토머스 프라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030년까지 전 세계 20억 개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학습을 위해 교사가 아닌 멘토, 코치, 가이드가 필요하게 되면 2020년 이후에는 교사 없는 교육 시스템이 정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방향의 교육, 교사 또는 강사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코칭을 배우셔야 된다. 안 그러면 도태되신다는 거죠. 왜? 점점점 온라인 교육 중심으로 가서 일반적인 그냥 지식 전달은 다 온라인으로 다 학습해버리는 거죠. 코치는 온라인 자동화가 안 되는, 이제 지금 대화를 시연을 보여줬듯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래가 원하는 인재가 되려면 코칭을 배우거나 받아야 된다. 자, 코칭 시장에 이렇게 RCF 회원 수 추이를 통계적으로 참고하면 연 20-30%씩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7만 명 정도의 코치가 있고 25억 US 달러 정도의 산업 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ICF하고 PwC가 동시에 이제 같이 조사한 자료고요. 그리고 코칭 시장도 보시면 아시아와 남미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협회와 인증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코치협회 인증 코치 추이를 봤을 때에도 국내에도 지속적으로 연평균 한 54% 정도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고요. 자, 그리고 코칭이 1세대 코칭에서 2, 3세대 코칭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등등 요즘 이제 다양한 코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퇴자 코칭도 있고 청소년 코칭, 요즘 코칭 상상 코칭이라고 TV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재난 문자가요. 네. 그래서 코칭 아무나 배울 수 있는데요. 아무나 탁월한 코치가 되기 힘들죠. 그럼 누가 탁월한 코치가 되는데 잘 맞느냐?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하고 성장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 이런 열정이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분들이 사실 잘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코치로서 성공하려면 코칭 역량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역량이 좀 필요하고, 특히 강의 역량도 같이 수반이 되면은 빨리 수익을 올리고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치가 되는 로드맵을 좀 말씀드릴 때, 물론 지금 당장 내가 코치할래 그러고 명합하고 다녀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또 자격을 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그죠? 자, 그래서 뭐 한국코치협회에서는 KAC, KPC, KSC 자격이 있고요. ICF에 ACC, BCC, FCC, IAC는 CP, CMC, MMC 이런 자격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국제코치연합에서는 CAC, CPC, CSC, CMC 자격이 기본 자격이 있고요. CAC는 한국코치협회 기준하고 거의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임상 기록을 보지 않고 상호 실습과 슈퍼비전이 추가가 된다는 것이 차이가 있고요. CPC 부분은 PCC 역량과 비슷하지만 좀 더 교육이 강화됐고 멘토 코칭과 슈퍼비전이 좀 더 강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인증들 외에 비즈니스 코칭과 라이프 코치, 커리어 코치, 크리스천 코치 인증을 저희가 또 이제 준비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CAC는 주로 역할이 예비 CAC에 대한 슈퍼비전 및 인턴 코치로 또 활동을 하게 되고요. CPC는 예비 CPC에 대한 슈퍼비전, 멘토 코칭, 또 CAC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FT 이런 권한을 드리고, 외부 파견 시에 CPC를 기준으로 이제 외부 파견을 하고, 또 온라인에 CPC들은 등록을 해서
고객들이 요청이 왔을 때 매칭을 해드리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CSC는 이런 CPC들을 양성하고 슈퍼비전을 하고 멘토 코칭을 하는 역할이 주요 역할이고요. 연구소장급으로 활동을 하고 인증위원으로 활동하고 코칭 서적을 전문 서적을 출판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 대학 강의 또 해외 강의 이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곧 열릴 CAC 과정은 7월 9일, 16일, 23일 이렇게 미래창조 코칭 리더십 20시간과 슈퍼비전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 CPC 과정은 미래창조 코칭 심화 과정이 8월 달에 인생설계사 프랙티셔너가 7월 달에 인생설계사 마스터 프랙이 8월, 또 NLP 코칭이 7월, 애니어그램 코칭 8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KAC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수교육 4시간 받고 슈퍼비전 4시간, 그 다음 필기 쳐서 CAC 이렇게 따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KPC 갖고 계신 분은 교육을 172시간을 받는데 60시간 비용을 저희가 면제를 해드립니다. 멘토 코칭 받고 슈퍼비전에서 필기 실기 주고요. 심사가 요 실기 시험이 KPC는 15분 실기 시험을 치는데 CPC는 저희가 30분 실기 시험을 치기 때문에 실기 시험 좀 다시 추가로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은 수요 코칭 아카데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고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 교육도 받고 또 필요하다면 코칭 맛도 한번 보시고 경험도 하시고, 또 기존에 지금 코치 자격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한국코치협회 또 국제코치연맹 이런 쪽에 이제 코치 자격 준비하시는 분들은 슈퍼비전 코칭도 같이 제공을 하니까 또 받으시면 또 실습 기록하시는 데 도움이 되죠. 자, 이게 이제 시즌 1이 쭉 진행이 돼서 다음 주에 이제 시즌 1이 끝납니다. 강종훈 코치님의 NLP 코칭으로 이제 시즌 1이 끝나고요. 시즌 2에서는 이제 제가 기업 코칭의 비전과 노하우를 시작으로 해서 쭉 또 새로운 내용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국제코치연합은 이렇게 와일드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저희가 1인 1코치 시대를 선도하려고 만든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1인 1PC 이런 비전을 가지고 애플을 세웠듯이 저희는 1인 1코치 시대를 열기 위해서 국제코치연합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인증사업과 교육사업 이렇게 진행하는데, 특히 이제 코칭 석박사 과정이 이제 저희가 한남대하고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얼마 전에 6월 15일 날 한남대하고 협약식을 했습니다. 같은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데, 특히 저희가 좀 차이점은 뭐냐면 기존에 이제 많은 코치를 양성하는 쪽에서 교육만 하고 땡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비싼 돈 내고 교육은 받았지만 실제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근데 국제코치연합은 처음 교육을 받을 때부터 그리고 교육이 끝나고 실제 일을 하는 데까지 전반적인 플랫폼 기반들을 다 제공을 하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코치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또 코치가 된 다음에 벌이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자꾸 만들어 드리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바로 시작을 코치를 하셔도 되지만 함께하면 좀 더 잘할 수 있고, 함께하면 좀 더 멀리 갈 수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 국제코치연합과 함께 한다면 같이 하면 여러분들의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마칩니다.